우리는 누구나 더 나은 삶을 꿈꾸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절약도 해보지만 이상하게도 삶이 자꾸 막힐 때가 있습니다. 돈은 모이지 않고 마음은 점점 조급해져서 스스로를 다그치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운이 없다고 하거나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한탄합니다. 그러나 삶이 어긋날 때 돌아봐야 할 곳은 멀리 있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곁의 일상입니다. 사람이 머무는 자리와 드나드는 길에는 늘 그 사람의 마음이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집안에서 가장 자주 드나들면서도 가장 소홀히 여기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화장실입니다. 볼일만 보고 나오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여 눈길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 곳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버리고 어떻게 비워내는가는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몸의 찌꺼기를 아무렇게나 버리는 사람은 마음의 찌꺼기도 아무렇게나 쌓아두기 쉽습니다. 공간이 흐트러지면 생각도 흐트러지고 생각이 흐트러지면 선택이 흐려집니다. 그 흐린 선택이 쌓여 어느 날 예기치 않은 가난과 막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집안이 어지러우면 먼저 변소부터 살피라고 했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품격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화장실은 더러운 곳이 아니라 내려놓는 곳입니다. 오늘 하루 묵은 것을 조용히 놓아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작은 수행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화장실을 이야기하는 까닭은 돈을 부르는 요령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익숙해서 놓치고 있던 이 작은 공간을 통해 우리의 삶과 마음을 다시 비추어 보려는 데 있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평 남짓한 자리에서 의외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살던 한옥을 떠올려 보면 화장실은 언제나 집의 중심에서 조금 비켜난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웃고 떠드는 사랑채나 대청마루와는 거리를 두고 조용한 구석에 따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게 두었다고 해서 그곳을 천하게만 여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드러내어 자랑할 곳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곳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예부터 물과 불을 다루는 일을 몹시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부엌의 불과 함께 화장실의 물은 집안의 기운을 움직이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졌습니다. 물을 어떻게 흘려보내고 어디에 모이게 하느냐에 따라 집의 살림살이가 달라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머무는 곳은 항상 깨끗하고 단정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화장실은 겉으로 보면 더러움을 처리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내려놓는 자리이자 몸을 가볍게 하는 자리입니다. 몸에서 필요 없어진 것을 조용히 떠나보내는 그 자리는 마음으로 치면 미련과 집착을 내려놓는 자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변소를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았고 그 주변을 되도록 정갈하게 두려 했었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낮은 곳, 가장 구석진 자리에 있는 이 공간은 어찌 보면 우리가 삶에서 밀어내고 싶은 것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밀어낸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마주보고 제자리에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 일도 끝이 납니다. 화장실은 그런 끝맺음을 맡고 있는 조용한 방입니다. 예부터 한국 사람들은 낮은 곳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자리, 남이 잘 보지 않는 구석을 어떻게 돌보느냐가 그 사람의 인품을 드러낸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마당과 안채만이 아니라 변소와 쥐시까지도 함께 살피는 것이 진짜 살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아파트 생활이 보편화되면서 화장실은 집안 깊숙이 들어와 우리와 더 가까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몸이 편해진 만큼 마음은 오히려 더 무심해지기 쉽습니다. 버튼 하나로 물이 내려가고 냄새가 사라지지만 그 뒤에 남는 우리의 습관과 태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생활 문화 속에서 화장실은 언제나 비워내는 자리, 낮아지는 자리,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자리로 숨쉬어 왔습니다.
그 오래된 의미를 기억할 때 비로소 작은 공간 하나에도 삶의 길이 열려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돈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작 돈이 드나드는 길은 잘 보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숫자와 재산의 크기만 따지고 그 돈이 머무는 기운과 흐름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물은 흐르면 맑아지고 고이면 썩습니다. 사람의 삶도 돈의 흐름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들어올 것은 들어오되 나갈 것은 맑게 나가야 그 사이에서 건강한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화장실은 이 집에서 가장 분명하게 내려보내는 역할을 맡은 공간입니다. 몸에 노폐물을 흘려보내는 물길이 막히거나 더러워지면 온 집안의 냄새와 불편이 퍼져나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도 비슷합니다. 화장실이 지저분하고 냄새가 심한 채로 방치되면 거기서 퍼져나오는 것은 단지 냄새만이 아닙니다. 주인의 태만함, 무심함, 귀찮음이 함께 퍼져나갑니다. 그 마음이 쌓이면 할 일은 미루게 되고 결정은 흐려지고 기회가 와도 붙잡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삶의 작은 선택들이 조금씩 뒤틀리면 어느 날 문득 재물운이 막혔다고 느끼게 됩니다. 재물운이 나쁘다는 말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저주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일상의 흐트러짐이 오래 쌓인 결과입니다. 그 흐트러짐을 가장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곳이 바로 화장실입니다. 흔히 돈이 물처럼 샌다는 표현을 씁니다. 변기 뚜껑 하나 제대로 닫지 못하고 사용한 뒤에도 수북이 쌓인 먼지와 물때를 외면하는 사람은 재물의 흐름도 비슷하게 다루기 쉽습니다. 들어온 것을 막지 못하고 나가는 것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반대로 작은 화장실 하나라도 정성껏 닦고 물기를 맑게 유지하는 사람은 돈을 쓸 때에도 한 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이 지출이 꼭 필요한지 어디로 흘러가는지 자연히 살피게 됩니다. 화장실을 깨끗이 한다고 당장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 자기 삶의 가장 낮은 곳을 살피는 습관이 생깁니다. 그 습관이 결국 돈과 기회를 대하는 태도를 바꿉니다. 재물운은 특별한 부적이나 의식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드나드는 자리에서 무엇을 버리고 어떻게 비우며 그 공간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가에 따라 조용히 방향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단순한 위생의 공간을 넘어 삶의 순환과 재물의 흐름을 비춰보는 작은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맑게 닦을 때 우리가 가진 운도 조금씩 빛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화장실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잠깐 들렀다가 나오는 곳입니다. 몸의 찌꺼기를 내려놓는 자리이지 생각을 쌓아두는 방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습관처럼 휴대전화를 들고 들어가 시간을 흘려보내곤 합니다. 뉴스를 보고 영상에 빠지고 쓸데없는 걱정을 키우며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몸은 이미 다 비워졌는데 마음은 오히려 더 복잡해져 나올 때가 많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각은 산만해지고 몸의 순환도 함께 느려집니다. 그 느려진 기운이 하루의 시작과 끝을 무겁게 만들고 결국 삶의 흐름까지 더디게 합니다. 볼 일은 볼 일대로 마치고 비울 것은 비운 뒤에는 조용히 일어나야 합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집착도 함께 길어집니다. 잠깐 머물러야 할 자리에 오래 머무르면 나도 모르게 나를 가둬두는 결과가 됩니다. 화장실에서까지 무엇을 보겠다,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버티지 마십시오. 그 집착이 화장실 문을 나선 뒤에도 마음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화장실은 붙잡는 곳이 아니라 놓아보내는 곳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화장실에서 서둘러 나오되 허둥대지 않고 담담히 걸어 나옵니다. 할 일을 마쳤으면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그 작은 습관이 몸과 마음의 흐름을 가볍게 해줍니다. 막힌 곳에는 냄새가 먼저 자랍니다. 냄새가 가시지 않으면 그 공간에 머무는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화장실은 본래 공기가 탁해지기 쉬운 자리이니 더 자주 숨을 틔워주어야 합니다. 창문이 있다면 하루에도
몇 번씩 활짝 열어 두십시오. 찬바람이 잠시 스며들더라도 그 사이에 오래 고였던 공기가 밖으로 나갑니다. 창문이 없다면 환풍기를 아끼지 말고 돌려주십시오. 전기세를 아끼려다가 오히려 집안의 기운을 더 비싸게 잃을 때가 많습니다. 공기가 흐르지 않는 곳에서는 생각도 답답해집니다. 답답한 곳에 오래 있으면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쉽게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과의 말투도 거칠어지고 마음의 여유도 금세 사라집니다. 집안에서 가장 탁한 공기가 머무는 곳을 먼저 맑히는 일은 우리 마음속에 고여있는 묵은 생각을 함께 내보내는 일과도 같습니다. 환기는 단지 냄새를 없애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집이 아직 살아 숨쉬고 있음을 확인하는 조용한 의식입니다. 손 한번 뻗어 창문을 여는 일, 스위치 하나 눌러 환풍기를 켜는 이 작은 동작 속에 나와 내 삶을 소중히 여기겠다는 뜻을 함께 담아 보십시오. 공기가 맑아지는 만큼 마음도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요즘 화장실 벽에 달력이나 계획표를 붙여두는 집이 적지 않습니다. 아이를 둔 집에서는 알파벳표, 구구단, 세계지도까지 빼곡히 붙여놓기도 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마음에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화장실은 무엇을 더 채우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비우기 위한 자리입니다. 해야 할 일, 앞으로의 계획, 채워야 할 지식들을 그 좁은 공간까지 데려오는 순간 몸을 비우러 들어갔다가 오히려 마음에 짐을 더 얹고 나오기 쉽습니다. 볼일을 보면서 머릿속으로 일정까지 계산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어느 하나 온전히 놓지 못합니다. 한쪽은 내려놓으려 하고 한쪽은 붙잡으려 하니 짧은 시간 동안에도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달력과 시계, 공부 자료는 우리에게 늘 서둘러라, 더 해라 하고 등을 떠미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늘 마주하고 있으면 치워야 할 순간에도 쫓기는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화장실만큼은 시간에 쫓기지 않는 자리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야 할 일은 잠시 문 밖에 내려놓고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발걸음만 담담히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수행입니다. 아이의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까지 문제집과 글자를 따라오게 하면 아이에게는 세상 어디에도 편히 숨 쉴 곳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공부는 책상에서 하고 비우는 일은 화장실에서 하도록 자리를 갈라주는 것이 오히려 마음을 곧게 세워줍니다. 화장실은 계획을 세우는 방이 아니라 잠시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아도 되는 방입니다. 달력과 메모, 공부 자료를 모두 걷어내고 나면 비로소 그 공간이 본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더 채울까를 생각하기 전에 어디서부터 비워야 할까를 먼저 살피는 것, 그 첫걸음이 바로 화장실에서 일정과 공부를 치워내는 일입니다. 집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습니다. 현관과 거실 사이, 부엌과 방 사이, 그리고 화장실과 다른 공간 사이에도 조용한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 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집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화장실은 몸에서 나온 것을 내려보내는 자리입니다. 아무리 깨끗이 치운다 해도 그 자리가 맡고 있는 역할까지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화장실에는 꼭 따로 쓰는 신발이나 슬리퍼를 두었습니다. 바닥에 닿는 것은 발입니다. 발은 우리가 집안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게 하는 뿌리와 같습니다. 그 발이 화장실 바닥을 밟고 나온 뒤 같은 슬리퍼로 거실과 방을 오가면은 화장실에 남은 기운까지 함께 끌고 다니게 됩니다. 큰 병균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경계를 존중하지 않을 때 생기는 작은 흐트러짐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경계를 넘나드는데 아무런 기준이 없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선도 쉽게 흐려집니다. 화장실 전용 슬리퍼를 따로 두는 일은 그저 위생을 위한 습관이 아닙니다. 여기는 여기까지라는 조용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과 행동에서도 선을 넘지 않게 됩니다. 방에서 신는 슬리퍼로 화장실을 드나들지 말고 화장실 슬리퍼로 방을 밟지 마십시오.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이 구분이 집안 전체의 공기를 단정하게 세워줍니다.
발이 밟는 자리를 가려주는 것. 그것은 결국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돌아보는 일과 같습니다. 작은 슬리퍼 하나를 따로 두는 정성이 삶의 경계를 맑게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화장실은 집안에서 가장 쉽게 더러워지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자주 손이 가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발이 먼저 닿는 곳이 매트입니다. 매트가 눅눅하고 때가 잔뜩 배어 있다면 하루를 시작하는 발걸음부터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매트는 오래 두지 말고 자주 빨아 말려주어야 합니다. 햇볕에 잘 말린 매트 하나만으로도 작은 공간이 훨씬 깨끗하고 가벼워집니다. 수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 묵은 수건을 아까워서 계속 걸어두면 그 수건에 배인 피로와 게으름까지 함께 쓰게 됩니다. 얼룩이 남고 축축한 수건은 손을 닦으면서도 마음을 개운하게 하지 못합니다. 가능하면 날마다 빨아 말린 수건을 걸어두고 너무 오래된 것은 미련 없이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변기는 화장실의 중심입니다.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보여도 변기 안쪽에 물때와 얼룩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 집의 정성도 거기까지란 뜻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가장 안쪽을 닦는 일은 스스로의 속마음을 살피는 일과도 닮아 있습니다. 청소를 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 브러쉬로 안쪽을 쓸어주고 매트와 수건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래 미루지 않는 마음입니다. 매트와 수건, 변기를 깨끗이 한다는 것은 단지 보기 좋게 만든 일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조금 더 편안히 숨 쉬도록 길을 열어주는 일입니다. 그 조용한 배려가 쌓일수록 집안의 공기도 우리의 삶도 함께 맑아집니다. 사람의 마음은 좁은 공간일수록 더 쉽게 답답해집니다. 화장실은 본래 작고 닫힌 자리이기에 조금만 물건이 늘어나도 금세 숨이 막힙니다. 휴지 한두 개쯤은 괜찮다 하면서 예비용이라고 자꾸 들여놓다 보면 어느새 그 작은 공간이 상자와 포장지로 가득 차버립니다. 눈에 들어오는 틈마다 휴지 더미와 잡동사니가 차지하고 있으면 몸은 볼일을 보러 들어갔다가 마음은 물건들의 압박을 먼저 받습니다. 혹시 모를 때 쓰려고 쌓아둔 것들이 지금 이 순간을 편안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불안과 욕심을 키울 때가 많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꼭 여유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곁에 두고 나머지는 비워두어야 공기도 돌고 기운도 흐를 자리가 생깁니다. 자리가 좁을수록 물건도 생각도 가볍게 가져야 합니다. 화장실 선반 위, 변기 옆, 구석진 바닥에 한번 눈길을 천천히 돌려보십시오. 꼭 지금 여기 있어야 할 것인지, 창고나 다른 수납장에 있어도 될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휴지는 당장 쓸 것만 두세 개면 충분합니다. 남는 것은 포장을 뜯지 않은 채로 다른 곳에 단정히 보관하는 편이 낫습니다. 화장실 안은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비우는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장식품이나 향기 나는 물건들도 너무 많아지면 마음을 어지럽히는 장식이 됩니다. 한두 가지면 족합니다. 작어 나머지는 과감히 덜어내어 여백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건을 쌓아두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정리를 잘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쌓아두려는 마음을 살피고 지금 이미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비워진 공간만큼 숨 쉴 자리가 넓어집니다. 숨 쉴 자리가 넓어질수록 생각도 부드러워집니다. 화장실이라는 작은 공간부터 물건을 덜어내기 시작하면 우리 삶 곳곳에 쌓여있던 불필요한 욕심들도 조금씩 함께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화장실을 깨끗이 하려면 청소도구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늘 눈에 띄는 곳에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석마다 솔과 걸레, 세제 병이 그대로 드러나 있으면 공간은 깨끗해 보이기보다 더 어수선해집니다. 닦기 위해 두었던 도구들이
오히려 지저분함의 한 부분이 되어버립니다. 청소 도구는 역할을 다할 때는 앞에 나서지만 그 역할이 끝나면 조용히 물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물건을 대하는 예의이자 공간을 대하는 예의입니다. 수납장이 있다면 그 안에 가지런히 넣어두고, 수납장이 없다면 작은 상자나 바구니를 이용해 눈에 직접 닿지 않는 자리로 살며시 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손을 뻗으면 금세 꺼낼 수 있을 만큼의 거리면 충분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게을러지지 않도록 내 마음속에서 그 자리를 분명히 정해두어야 합니다. 청소도구가 늘 밖에 나와 있다는 것은 언제나 해야 한다는 압박을 눈앞에 걸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보일 때마다 부담이 쌓이고, 부담이 쌓이면 정작 몸은 더 움직이기 싫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두되 쓸 때는 기꺼이 꺼내어 쓰고, 다 쓴 뒤에는 깨끗이 씻어 다시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일, 이 단순한 반복 속에 삶의 질서가 자리 잡습니다. 드러낼 것은 마음의 정성 하나면 충분합니다. 도구는 앞에 나서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히 숨어 있으면서도 필요할 때마다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는 도구처럼 우리의 선행도 그런 모습이면 좋겠습니다. 청소도구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치우는 손길을 없애겠다는 뜻이 아니라 공간이 가진 고요함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지켜질 때 화장실은 비로소 단정하고 편안한 자리가 됩니다. 어두운 곳에 오래 있으면 마음도 함께 어두워집니다. 조명이 흐릿한 화장실에 들어갈 때마다 괜히 기운이 빠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벽이 누렇게 변하고 전구 빛이 탁해지면 그 공간에 머무는 생각도 자연스레 흐려지고 무거워집니다. 화장실은 길게 머무는 곳이 아니지만 하루에 여러 번 드나드는 자리입니다. 그때마다 어두운 빛과 어수선한 풍경을 마주하면 알게 모르게 우리 안의 기운이 조금씩 깎여 나갑니다. 가능하다면 조명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전구 하나 바꾸는 일은 크지 않지만 그 작은 수고가 공간 전체의 느낌을 바꿔줍니다. 밝은 빛 아래에서는 같은 자리도 훨씬 깨끗하고 넓어 보입니다. 장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쁜 것을 더 두려고 하기보다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덜어내는 편이 좋습니다. 비어있는 벽과 여백이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단순함은 가난해서가 아니라 정신을 흩뜨리지 않으려는 선택입니다. 보이는 것이 많을수록 눈은 바빠지고, 눈이 바빠질수록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밝게 비추고 단순하게 비워둔 화장실에 들어가면 잠시라도 숨이 고르고 생각이 가라앉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쌓여 하루의 표정이 달라지고 그 하루들이 모여 인생의 방향이 조금씩 바뀝니다. 운이 좋아지기를 바라기 전에 먼저 내가 머무는 자리를 밝히고 가볍게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빛이 닿지 않던 곳에 빛을 켜고 쌓여있던 것을 조용히 덜어내는 것. 그 단순한 실천이야말로 우리 삶의 운을 바꾸는 가장 소박하고 확실한 시작입니다. 가난은 먼저 지갑에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먼저 깃듭니다.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는 생각이 깊어질수록 삶은 점점 궁색해집니다. 나는 원래 안 돼.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는 말이 입에 붙으면 아직 오지도 않은 실패를 미리 품고 사는 셈입니다. 이런 마음이 오래 계속되면 눈앞에 좋은 기회가 와도 그것이 기회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남들은 같은 자리를 보고도 가능성을 보지만 나는 습관처럼 두려움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예전 사람들은 이런 상태를 두고 가난한 귀신이 붙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부정적인 사고방식,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마음입니다. 돈이 조금 부족한 것은 시간이 지나며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가난은 스스로 알아차리고 놓아주지 않으면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화장실을 정리하고 집을 씻겨내는 일은 결국 이런 마음의 그림자를 비추어 보는 일입니다. 산은 가서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안 된다는 소리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그 자리에 충분하다 할 수 있다는 작은 등불을 다시 켜는 일입니다. 현대의 가난은 숫자가 아니라 생각의 모양에서 시작됩니다. 생각의 모양을 조금만 바꾸어도 삶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가난의 기운을 쫓아내는 일은 먼저 몸을 깨운 데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잠시라도 햇볕을 쬐며 걸어보십시오. 햇빛은 몸을 따뜻하게 할 뿐 아니라 마음속 어두운 생각들을 조금씩 녹여줍니다. 걷는다는 것은 생각에만 머물던 삶을 한 걸음 현실로 옮기는 일입니다. 언젠가 하던 마음이 지금으로 내려오는 순간입니다. 집안을 정리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쓰지 않는 물건을 붙잡고 있으면 이미 지나간 시간과 감정에 발을 묶어두게 됩니다. 특히 화장실처럼 낮은 자리를 먼저 정리해 보십시오. 가장 소홀히 하던 곳이 달라지면 삶 전체의 기운이 따라 움직입니다. 말도 가난의 기운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힘들다, 안 된다, 운이 없다는 말이 습관이 되었다면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괜찮다, 고맙다, 해보자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써보십시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시 귀로 돌아와 결국 내 마음을 채우기 때문입니다. 돈을 쓰는 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구 써버리는 것도 필요 이상으로 움켜쥐는 것도 모두 마음의 불안에서 나옵니다. 진정으로 가난의 기운을 멀리하고 싶다면 적게 벌더라도 계획을 세우고 쓴 만큼은 돌아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가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게으름과 체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몸을 조금 더 움직이고 말을 조금 더 따뜻하게 하고 공간을 조금 더 밝히는 것, 이러한 작은 실천이 모여 어두운 기운은 스스로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낮은 자리를 맡은 공간입니다. 아무도 자세히 보지 않을 것 같은 그 자리를 정성 들여 닦아내는 순간 우리는 이미 자기 삶을 귀하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을 돌보는 손길이 결국 나 자신을 돌보는 손길입니다. 화장실 한 칸이 맑아질 때 그 집의 공기와 그 안에 사는 사람의 마음도 함께 밝아집니다. 화장실을 닦는 마음으로 오늘 내 삶의 한 구석을 조용히 쓸어보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당신의 운과 내일의 방향을 조용히 바꾸어 갈 것입니다.